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칠판에 보인 것처럼 2022년 1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 해설하는 시간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가 시퀀스 문제죠. 시퀀스제 문제. 자, 근데 이 1번 문제가요,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 논리기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논리기호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자, 근데 이 논리기호가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회로는, 자, 문제 줄인 이 논리기호의 원래 회로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 회로가 좀 복잡하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심볼로 만든 거죠. 자, 저 논리 기호는 입력이 A, B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ND고 여기도 AND인데, 한쪽의 AND는 긍정으로 가는 거고, 한쪽의 AND는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두 개인데, 긍정과 부정이 결합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서 이제 OR로. 그죠? 즉, 얘는, AND가 되는데, 여기서, not 부정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는 그냥 AN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OR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베타적 부정 논리화폐로.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요 1번에 논리 게이트 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베타적 부정 논리화폐로 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고, 혹시 이것도 쓰고 싶으면, 자, 익스클루시브. 여러분들 익스클루시브라고 들어본 사람 있을까 아마. 그죠?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노아. 그냥 참고적으로. 자, 우리 그 교재 그 답에 보면은 일치예로. 일치라는 게 뭐예요? 일치라는 게 이렇게 입력이 A하고 B의 입력이 일치할 때만 출력이 나온 회로를, 그죠? 우리가 일치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한 명칭은 베타적 부정 논리합 회로. 자,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첨부를 하고 싶다. 교재 그 정답처럼 베타적 부정 논리합회로 가로에 일치회로.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와 노아. 이것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안 써도 괜찮아요. 자, 1번의 정답은 베타적 부정 논리합회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논리 게이트의 논리식을 쓰시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Y는 출력 Y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서 AND로 나와야 돼. AND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not으로 들어갔잖아요. not. 그러니까 A하고, 그죠? 부정. B의 부정. not이니까 AND. 그 다음에 뒤에 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AND. 근데 이 AND는 입력이 긍정으로 들어가죠. A, AND, B. 이게 논리 게이트의 논리식이에요. 아마 시험장에서 여기까지만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정답은, 자, 앞에 부정과 뒤에는 긍정이야. 서로 반대되는 게 들어간 거죠. 이게 베타적이거든요. 자, 베타적을 부정, 그죠? A에 B고, 얘가 O하잖아요. 여기. 얘를 갖다가 베타적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면 더 좋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 게이트의 진리표를 완성해 보시오. 완성해 볼까요? 자, A가 0이고 B가 0일 때, A가 0이고 B가 0일 때에, 자, 여기는요, 낮이니까 1이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밑에는요, 0, 0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여긴 0이 나올 거야. 근데 우하는요, 한쪽이 1이면 출력이 1 나오죠. 1 나와요. 따라서 입력이 0, 0일 때는 출력이 1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A가 0이고 B가 1이야. A가 0이고 B가 1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1이겠죠? 그 다음에 B는요. 얘가 1이니까 얘가 0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0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일 거예요. 그럼 0 나오겠죠. AND니까. 출력은 0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두 번째 입력이 0이고 B가 1일 땐 0 나온다. 자, 세 번째는요.
반대로 A가 1이고 B가 0일 때, A가 1이고 B가 0일 때에, 그럼 여긴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긴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긴 0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얘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 나오겠죠? 그럼 Y도 0 나와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신호가 다를 때는 출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베타적 부정 논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1, 1일 때는요. 마지막 1, 1일 때는 얘가 A가 1이고 B가 1이야. 그럼 여기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겠지? 얘는 0 나오겠죠? 자, 근데 밑에는요. 1, 1이니까 얘는 1 나와요. 따라서 출력은 어느 한쪽 편만 1 나오면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1, 1일 때는 1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일치예로. A하고 B가 이렇게 신호가 일치할 때만 비로소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까 2번에서, 그죠? 논리식을 갖다 썼지만, 여기서 논리식을 쓰자면 어떻게 돼요? Y는 1이 나올 때, A, 0이니까 부정, B의 부정.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요, A가 긍정, B가 1. 그죠? 긍정일 때 나온다. 자, 이거 갖다가 하나로 표현한 게 전체 부정을 씌우고, A하고 B의 오화를 이렇게 베타적 논리,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첨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최대 수용 전력 5000kW. 자, 주의할 점이 이런 단위 같은 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유효 전력 5000kW로 돼 있어요. 부하율이 90%. 네트워크 수준 방식. 네트워크 수준 방식이 뭐예요? 한 회선으로 수전받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정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회선으로 수전받는 거예요. 지금 회선 수가 4회선. 그러니까 한 소용가에서 4개 회선으로 전기를 수전받는 거예요. 그럼 4개 회선에서 한 회선이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3개 회선으로 전력 공급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거 네트워크 수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압계 과부율이 130%인 경우 네트워크 변압계 용량을 구하시오. 그죠? 내가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네트워크 변압계 용량 구하는 식 TR. 우리가 변압기는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이에요. 자,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 구하는 식 N-1분의 최대 소요 전력. 주의할 점이 이 최대 소요전력이 피상전력이다. 이 단위 같은 걸 보셔야 돼, 잘. 자, 그 다음에 요 N이 뭐죠? N은 지금 회선 수야. 근데 뒤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 뭐예요? 이 회선 중에서 어느 한 회선이 고장이 생겼다. 마이너스 1, 하나가 빠졌다. 그 뜻이고, 곱하기 과부하율분의 100. 자,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가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최대 소요 전력,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봤더니 5000kW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입하면 안 되죠. 역률 감안해 줘야지. 0.9분의 5000. 그죠? 그래야지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되는 거니까. 계산상 요 0.9분의 5000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선수는 4개 회선이고, 여기서 한 회선이 고장났다 감안하는 거고요. 곱하기 과부하율 분의 100. 과부율이 문제에서 130%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이 좀 약간 생소한 부분이지, 풀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몇 나오냐면, 몇 나와요? 1424.50 킬로볼트 암페어. 정답은 1424.50. 여러분도 한번 계산기로 한번 활용해 계산을 해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은 개경변압기 PT에 PT. 결선에 대한 그림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조건이 1차 측에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 380V고 각 PT의 비율은 380대 110이다. 그죠? 자, A번 그림하고 B번 그림 결선도가 좀 틀린 두 개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1번 문제. 그림 A에서 X점에서 단선이 발생한 경우, 이때 밑에 있는 PT의 2차 측의 전압계 지시값 V1, V2, V3 지시값을 나눠서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자, 문제 뭐랬어요? PT의 변정비가 380대 110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문제가 성간전압이 380V. 성간전압이 뭐예요? L1, L2, L3. 여기가 380. 여기도 380. 그 다음에 이것도 380이라는 얘기죠. 선과 선 사이 전압. 자, 그러면 각각 선과 선 사이 전압이 380V니까 단선전에는 여기가
연결된 여기가 380V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80V였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 뭐예요? 지금 내용이 여기가 단선이 된 거야. 선이 끊어진 거죠. 그럼 선이 끊어졌으니까 얘가 연결이 안 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80V가 뭐가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압이 안 걸릴 거 아니야? 얘는 0V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V1, 여기 지지값은요? V1이 지금 어디 연결돼 있어요? 여기 사이하고 여기 사이 연결됐잖아요. 그럼 따라서 첫 번째 V1은 0V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V2는요? V2는 308V를 고스란히 변성비 따라서 이렇게 해서 2차 측 V2로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V2 요 계산은요? 380V가, 그죠? 자, 380을 갖다 110으로 변성하는 거잖아요. 380을 110으로, 380대 110으로 변성하는 거니까,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110V 나오겠죠? 110V. 자, 그럼 V3는요? V3는 1차 측 V1과 2차 측 V2의 합이거든요. 따라서 V3라는 것은 V1 플러스 V2의 합이에요. 따라서 V3는 V1 플러스 V2의 합이니까 V1은 위에서 0, V2는 110이니까 결국은 V3도 110V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의 정답. V1은 0V 단선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V2, 그죠? 110V. V3는 V1 플러스 V2 합이니까 0V 플러스 110에서 110V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그림 B. 그림 B는 그림 A하고 결선이 좀 약간 틀리고 단선 위치가 좀 틀렸어요. 그죠? 자, X점에 단선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T의 변상면 380, 110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 사이가 원래 110V였어. 근데 여기서 선이 끊어졌어요. 단선. 단선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결된 상태는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도 그려보면 여기까지 연결되죠? 자, 이거 끊어졌으니까 여기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죠? 연결이 안 돼요. 여기 지점에서 단선이 된 상태니까 여기는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가 몇이에요? 여기 사이가 여기하고 지금 어차피 성간전환 게 요 380V라는 게 여기 다니잖아요. 지금 요거는 L1과 L3 걸린 전압이죠. 즉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여기 사이가 380V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한 선당 요 한 PT 하나 여기는 2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되겠죠. 요 지금 PT의 결선 봤더니 여기 끊어졌고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요 두 개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380V예요. 그럼 요 하나당은요 380V의 절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V1 일단은 요 각 권선당 여기 PT 여기에 걸린 전압은요. 여기에 걸린 전압은 이거 계산해 볼까요? V는 2분의 1에 380이 되는 거죠. 190V에 190V. 그죠? 즉 단선이 됐기 때문에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는 380V이지만 여기 PT 하나당은 190V, 여기도 190V. 그래야지 190V, 190 합치면 380을 일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V1과 V2는요. V1과 V2는 똑같이 걸리겠네. 그죠? V1은 190V 곱하기 380대 110으로 이제 변성될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55V야. V2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190V 380분의 110. 얘도 55V예요. 그럼 V3는 55 합치면 되겠네요. 아니죠. 결선 보세요 한번. 결선이 지금 요 왼쪽의 결선하고 오른쪽 결선이 같은 극성으로 연결된 게 아니죠. 그죠? 얘는 이렇게 연결됐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연결됐잖아요. 즉
요 두 개는요.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V3는요. V1에 55하고 V2에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예요. 즉 55 마이너스 55가 되겠지. 얘는 0V가 되는 거야. 결선 방식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0V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P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P력의 전격전압을 구해서 표에서 찾아내라 이거죠. 자, P력의 전격전압 구하는 식 알파, 베타, Vm. 어느 정도 단답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은 요 식 바로 생각날 거야 아마. 앞에서 알파가 뭐죠? 접지계수. 뒤에 베타가 뭐죠? 유도계수. Vm이 뭐죠? 최대전압이에요. 최고전압. 전격전압,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공칭전압이 아니고. 자,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알파가 접지계수가 0.75고 베타가 1.1이고 주혈점이 지금 154kV인데 154kV 얘는 뭐죠? 얘는 우리가 공칭전압이에요. 자, 공칭전압의 최고 전압이 몇이죠? 최대 전압이 170일 거야. 170. 이것들은 우리가 단답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170 들어가는 거지. 자, 이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140.25예요. 그럼 140.25 나왔으니까 선정해줘야 돼. 자, 126 안 되죠? 결국에는 요 144가 적당한 P력의 전격전압 선정이 되는 거죠. 문제 선정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표에서.